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순간, 그리고 가장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오는 시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 듦을 내려가는 길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일할 기회가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노년은 인생의 완성기이며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좌절을 겪었고 긴 유배 생활을 지나 노년기에 이르러서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가장 깊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약용의 노년기 사유를 중심으로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시 의미를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1장,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변화.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체력의 변화, 건강의 신호, 기억력의 감소,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외로움과 상실감.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정약용은 노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세상을 다 살고 나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비로소 분명해졌다. 그는 노년이 세상 기준을 내려놓는 시간, 판단이 맑아지는 시간, 욕심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2장, 정약용의 노년기 깊어지는 지혜의 시대. 정약용은 40대 후반부터 18년의 유배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정치적 복귀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세상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들었다. 그는 유배 시절과 노년기에 무려 500권에 가까운 책을 썼습니다. 그중 많은 책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쓴 글에서 그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나온 나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공부다. 3장, 후회는 삶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라는 감정을 마주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정약용에게도 후회는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정치적 선택, 조정과의 관계,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살아야 했던 것 등을 두고 여러 번 마음의 무게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후회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는 빗자루와 같다. 그것을 피하면 마음속 먼지는 쌓여만 간다. 시니어에게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며 남은 시간을 더 맑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청소 과정입니다. 4장, 상실은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출발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상실이 늘어납니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역할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둘째 아들을 잃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으며 나라의 부름을 다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잃은 것을 세어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세어 감사하라.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는 상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다시 세우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상실의 고통을 억지로 극복하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날 때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5장. 관계의 거리두기, 그리고 다시 연결되는 법. 노년에 접어들면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너무 가까워도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정약용은 적정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한 걸음 비워둘 자리 있다. 부탁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서로 숨 쉴 공간이다. 그는 자식에게 과한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조언하며 마음은 가깝게, 행동은 가볍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란 나이가 들수록 밀착이 아니라 유연한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부담도 상처도 남기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장.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명확한 시간. 젊을 때는 무엇을 가질까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남길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로 바뀌어 갑니다. 정약용은 노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비로소 본래의 자기를 찾는 시간이다. 그는 세상의 평가나 경쟁에서 벗어난 뒤에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후학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남은 삶을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노년은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더 맑아지고 판단은 더 정확해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7장. 삶의 속도를 줄이면서 보이는 것들. 정약용은 노년에 천천히 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천천히 걷기, 천천히 말하기, 천천히 먹기, 천천히 생각하기.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세대에게도 같은 지혜가 유효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감정의 파도도 낮아지고 일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8장. 나이 들수록 마음을 지키는 법. 정약용은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마음은 끝까지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기, 불필요한 비교 끊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실행하기. 이 작은 실천이 우울, 무기력,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노년의 삶에서 작은 성취감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밝혀집니다. 9장. 남은 삶을 설계하는 3가지 기준.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후세에 남길 기록,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삶의 방식. 이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시니어에게도 유효합니다. 봉사, 배움, 글쓰기, 취미, 가족과의 안정적 관계, 건강관리. 이 모든 것은 남은 삶을 채우는 기쁨이자 삶의 의미가 됩니다. 10장. 마무리. 노년은 완성의 시간.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피어나고 장년은 자라고 노년은 완성된다. 노년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 오늘부터 다시 의미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깊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남은 시간들을 더 빛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